1타 쌍피에 보너스 2장, 쓰리고의 고도리의 멍박. 야, 기분 좋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아주 좋죠? 이런 건 어떨까요? 누구나 싫어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과 경기도 2천만 명 주민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그냥 황무지 벌판으로 보입니다. 쓰레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저 멀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1매립장이군요. 지금은 골프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용량은 1억 6천만 톤 규모로 전 세계 최대입니다. 규모만 해도 미국, 중국, 일본 어느 곳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세계 최고인데 미국, 중국은 움푹 패인 부지를 선정해 쓰레기를 붓고 흙으로 덮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처리해도 괜찮은 이유는 땅덩어리가 커서입니다. 냄새가 나도 침출수가 흘러도 인구 밀도 없는 넓디 넓은 땅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사실 미국, 소련,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핵실험도 수천 번 하니 쓰레기 정도는 별 문제도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 밀도는 1000만 명 이상 나라에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3위이고 그중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 밀도는 전세계 대도시에서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1제곱미터당 홍콩이 6,500명인데 부천 중동이 6만 9천 명이 살 정도면 말 다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뭘 건설하든 부시든 사람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당연히 수도권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는 더더욱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런지 부지 선정에서 사용기한까지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사회적 문제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엔지니어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종합기술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해낸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 정화 설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이 어렵다고요? 쉽게 풀자면 환원 정화 시설은 흔히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가 발생을 합니다. 통상 이 침출수는 악취도 나는 데다 아무리 처리를 잘해 바다로 흘려보내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죠. 물론 수도권 매립지는 기준치보다 훨씬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매립할 때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를 발전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여기서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처리 비용이 드는 침출수를 쓰레기에 재주입해 메탄가스를 더 확실하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 비용 절감, 침출수 방류와 메탄가스 공기전파 최소화, 매립지 운영기간 단축, 가스량 증가로 전기발전 증가. 일석사조네요. 쉽게 말해 예전 매립지는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처리하고 쓰레기는 건조해져 메탄가스도 적게 발생하는 데다 폐기물 분해도도 느려서 관리기간이 길었다면 지금은 침출수로 수분을 보충해 쓰레기를 잘 썩을 수 있게 해 메탄가스 발생량도 늘리고 운영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환원정화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침출수 처리 비용이 연간 한 120억가량 절감되고 또 매립장에다가 침출수를 주입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20%가량 증대가 됩니다. 전력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25억 정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매립장 내에 건조된 상태를 침출수를 주입해서 빨리 썩게 만들어서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을 한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경제적 비용을 환산하면 한 1,000억 정도. 예. 일단 가스 발생은 뭐 한 20% 정도 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비로 보면 절반 이하까지 표면으로 날아가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타 매립장에 비해서 원래도 발생량이 작아요. 표면 발산량이 저기 뭐 어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데 매립장들 평균보다 여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표면 발산량 자체가. 이번 기술로 인해 연간 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 리액터 하기 전보다 20% 증산된 수치죠. 50메가와트면 통상 가구당 270kW를 사용하니까
주변 1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버하지 않고도 우리나라도 가스 생산국이 된 셈이죠. 게다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가스 유발 효과가 21배나 되는 메탄가스를 연소시켜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이니 공기 오염이 2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당연히 악취도 줄어들고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이 개발하고 한국이 처음 시행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매립 기술로 보면 이제 잘 된다고 하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도 섬나라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 반도라고는 하지만 섬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요건이기 때문에 예. 매립장 관리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계곡부처럼 이제 기존에 지형이 돼 있던 데들을 이용해서 주로 매립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매립하고. 건조한 지역들은 그렇게 매립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차수 시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바닥에 그릇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토양으로다가 그대로 스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한국종합기술은 2004년 대전 신대동 매립지를 시작으로 군산 위생 매립지 등 꾸준히 바이오 리액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정점이 바로 이번에 완공한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 리액터인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좀 아프리카 쪽도 저희가 일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하다 보니까 설계를 진행하는 건이 있으면 이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뭐 바이오리액터뿐만 아니라 적용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한국종합기술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기술 바이오 리액터 세계 환경 보호의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